책한테 공부 영업 제대로 당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의 질문에 책으로 답하는 책방의 묘미입니다. 책 읽기 너무 좋은 봄이 왔어요. 오늘은 어디를 조금 더 돌아다닐까 싶은 날들이긴 하지만 하루 정도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책 한 권을 딱 골라서 봄의 기운을 만끽하면서 독서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벚꽃 에디션 책을 포함해서 가볍게 앉은 자리에서 후루룩 읽기 좋은 책, 봄에 읽기 시작해서 올해 쭉 읽을 만한 책을 골라서 총 12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들 중에 맞는 책을 고르셔서 봄날 책 읽기의 묘미를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입니다. 표지도 너무 예쁘죠? 작년에 벚꽃 에디션으로 새로 나온 디자인인데요. 제목을 보면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 왠지 무거운 느낌의 공부는 아닐 것 같고 표지의 할머니 표정을 보니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즐거우신 것 같아서 어떤 공부를 골라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자이신 심혜경 할머니는 왕년에는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셔서 도서관 사서로 활동하셨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에서 영어 영문학, 중어 중문학, 프랑스 언어문화학, 일본학까지 해서 총 5개의 학부를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학구파가 아니라 학교파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책에서 외국어 공부를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외국어 공부는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춰 충분히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부다. 무엇보다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인생 중후반기에 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해? 라는 말을 듣기 일쑤인데 외국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오랜 시간을 투자해도 계획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그렇게 공부한 외국어로 할머니께서는 현재는 번역가로 활동 중이신데요. 그렇다고 이분이 나는 번역가가 되고 말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신 건 아닙니다. 책 표지에는 김원비 작가의 추천사로 독특하고 강박 없는 공부 여정이라는 문장을 담았는데 이 말이 딱 맞아요. 굳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더라도 일상의 작은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도 읽기 좋은 책이고요. 할머니 선생님의 말씀대로 어차피 외국어 공부라는 건 완벽할 수 없고 천천히 내 경험의 폭을 넓힌다라는 마음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짬을 열심히 잘 내서 저도 언젠간 학교파의 대열에 끼고 싶게 한 책입니다. 책한테 공부 영업 제대로 당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다른 책들도 다시 꺼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권이 무려 85살의 할아버지 번역가가 쓰신 두 번째로 소개할 책 취미로 직업을 삼다입니다. 사서셨던 영어 번역가 할머니 책을 읽고 기자셨던 일본어 번역가 할아버지의 글이 생각나서 다시 읽었는데요. 문장 하나하나가 세련미가 있으면서도 재치가 넘치는 글입니다. 70살부터 그 후 15년 동안 무려 200여 권의 책을 번역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 궁금해서 보니 문학지에 작품을 내셨는데 2차 심사를 보는 중에 무려 6.25가 일어나고 그 후 기자로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고 전원 생활을 하려는데 보증을 잘못 써서 남의 집 묘막살이까지 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평생의 취미였던 책 읽기를 기반으로 번역을 시작하신 거라고 해요. 단순히 취미로 하던 일로 돈 좀 벌어볼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라도 내 인생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볼 거야 라는 할아버지 선생님의 굳은 의지가 느껴져서 그 에너지를 제대로 받는 글이었습니다. 이 두 어르신의 이야기에 푹 빠지면서 나도 무언가 시작하긴 늦지 않았구나 이런 희망도 좀 생겼고요. 난 나중에 어떤 걸 재미있게 하고 있을까? 그럼 그걸 조금씩 준비해볼까? 이런 파릇파릇한 봄 기운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일상이 미니멀리스트 진민영 작가의 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미니멀리즘에 대한 글이라고 하면 일본 작가 혹은 일본풍에 매료된 프랑스 작가의 번역책을 주로 읽었는데요. 이 책은 한국인 작가가 한국어로 곱씹어 놓은 문장들이라 그런지 지금까지 읽은 수십 권의 미니멀리즘 책 중에서 가장 여운이 깊은 책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물건은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내 곁에서 제 소명을 다했으면 한다 라는 글과 함께 작가가 고심해서 남겨놓은 29가지의 물건에 대한 의미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유품 옷에 대해서는 시각화된 나의 내면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옷차림은 외부 세계가 나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최초의 단서다. 옷은 나를 담고 나는 다시 옷을 쫓아간다 라고 하는데
무슨 시도 아닌데 문장을 계속 입에 머금고 낭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책을 저녁에 수영 갈 때마다 2편 정도씩 읽고 있는데 책을 산 지 지금은 1달 정도 돼서 이렇게 3분의 2 정도 읽었습니다. 수영을 가는 길에 새로운 페이지를 읽고 연필로 밑줄을 긋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 밑줄 친 부분만 보면서 오는 루틴이 생겼어요. 수영을 안 가는 날에는 밤에 시간이 잠깐 나면 또 그 밑줄만 모아서 보는 식으로 짬날 때마다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 외에도 글을 다듬어 나가는 방법으로 쓰는 삼색 볼펜, 자신의 루틴을 가지고 2달에 한 번씩 글을 채우는 몰스킨, 사는 걸 넘어서 만드는 과정까지 참여하는 빨대 소비에 대한 글을 보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만큼 더 소중히 대하기 위해서이구나 하면서 물건을 덜어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덜어내는 과정, 어떤 마음으로 원래 있었던 그 많은 물건을 다 처분했는지 이야기가 담긴 것이 바로 4번째로 소개할 조그맣게 살 거야 라는 책입니다. 먼저 소개한 책은 2021년, 이 책은 2018년에 나와서 3년 먼저 나온 책이고요. 저는 이 조그맣게 살 거야를 먼저 읽고 지금 이 일상이 미니멀을 이어서 읽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2책 세트로 함께 추천하고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쯤에는 제가 유명하다는 미니멀리즘 책을 다 읽었었는데 내용이 다 뭐 거기서 거기지 하면서 소화를 못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이 책도 처음 보고는 군더더기를 빼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 뭐 당연한 이야기지 하면서 그래도 뭐 책이 가벼우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한번 읽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책방에 데려왔는데 아니 이런 책을 어떻게 한 번만 읽어 하면서 몇 번을 다시 읽은 책입니다. 그 전까지 읽었던 비슷한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책을 읽고 갑자기 소화가 되면서 쫙 몸에 스미는 느낌이 들었고요.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생활이 매일같이 활력으로 넘친다. 모든 일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는 것,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 스트레스 없이 옷을 고르고 입는 시간, 느리지만 우직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근성까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소유의 무게가 나의 통제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서다. 라고 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방향, 살고 싶은 방식을 계속 글로 읽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지? 하게 만드는 계속 닮아가고 싶은 책입니다. 앞으로 수영하는 길에는 진민영 작가의 에세이를 쭉 읽을 것 같고요. 5번째 책은 혼밥 한 달 생존기 야채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요리책 리뷰를 따로 올릴 정도로 요리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혼밥에 대한 책은 식재료를 남김없이 쓰는 팁들이 있어서 챙겨보고 제철 음식에 대한 책은 계절을 느끼는 방법이 들어있어서 자주 찾아 읽는 편이에요. 이 책은 무려 혼밥에 제철 야채를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들이 들어있어서 바로 묘민의 책방으로 데려왔고요. 심지어 만화라서 수루루루루 쉽게 읽혀서 시간 날 때마다 읽기 좋은 책입니다. 봄에는 양배추와 핵감자, 여름에는 가지와 토마토 등등 제철 채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레시피와 함께 나와 있고요. 일반 식비 10만원, 외식비 10만원으로 가능한 혼밥 팁들도 꽤 쏠쏠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과 테크닉이 나와 있고 식단 일기 쓰는 법, 쟁여두는 면류들 정보도 있고요. 처음 이 책을 드렸을 때는 일본 저자의 책이라서 우리나라랑 좀 안 맞는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책 앞쪽에 이렇게 옴기니가 친절하게 마늘은 더 넣어라, 이건 이렇게 대체해라 짚어주셔서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책에 나온 음식들을 보면 80%는 그대로 따라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한 20% 정도는 아, 일본에서는 이런 느낌의 음식을 먹는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리하기도 책 찾아 읽기도 바쁜 현대인들이 딱 1시간 정도 쉰다 생각하면 읽으면서 아, 이렇게 채소를 먹을 수도 있네 워밍업하기 충분한 책입니다. 6번째 책은 이번에도 만화책인데요. 책을 보자마자 이건 우선 사고 보자 했던 남편 살 빼주는 책입니다. 혹시 남편이 살이 많이 쪄? 비밀이고요. 일본이 만화 산업이 발달해서 그런지 생활을 하면서 얻은 팁들을 이렇게 보기 쉽게 귀여운 만화로 담아낸 책들이 많더라고요. 책은 말 그대로 남편의 살을 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내의 입장에서 쓰인 책인데요. 결혼 5년 만에 무려 18kg가 찐 남편의 다이어트를 돕는 6개월이 좀 넘는 여정을 담고 있어요.
만화책이다 보니 살이 쪄서 고민하는 과정부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실패를 겪는 과정까지 정말 생생하게 그려놓았는데요. 마치 제 주변에서 이런 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절대 남편이 살이 쪄서가 아니고요. 2010 만화라서 솔직히 내용이 좀 부실할까 걱정도 했는데 제가 아는 다이어트법의 알파까지 다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체중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옆에 놓고 조력자로 삼기에도 괜찮은 책입니다. 살 빼야 하는 남편이 없더라도 혼자 다이어트를 하게 되더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책에 나온 꿀팁들을 쏙쏙 얻어가셔도 좋겠습니다. 7번째 책은 기획자의 습관입니다. EBS에서 운영하는 클래스 E라는 사이트에서 우연히 최장순 디렉터의 기획의 세계라는 강의를 찾게 되었는데요. 3일 만에 10강을 다 들었습니다. 기획자가 가져야 할 태도들과 그 태도를 가지기까지 지속해온 연구들을 약간은 학술적이다 싶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용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기획이라고 하면 틱 하면 툭 나오는 그런 원초적인 센스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촉을 가지기 위해서 내 생활과 내 삶을 어떻게 벼려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기 아래에 있는 깊은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꺼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궁금해서 이번 책을 들여왔고요. 목차를 보면 기획자의 생활습관, 공부습관, 생각습관 이렇게 세 파트가 나와 있어요. 차근차근 읽다 보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건 새롭다 할 만한 개념들과 함께 기획을 이해할 수 있어서 실용서 느낌 반, 개념서 느낌 반 나는 책입니다. 8번째, 9번째 책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유미 작가의 문장 수집 생활과 카피 쓰는 법입니다. 문장 수집 생활은 제가 책을 마구잡이로 읽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문장을 수집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데려온 책이에요. 이 제목 딱 하나만 보고 읽게 됐는데 좋은 책 추천부터 마음에 드는 문장을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저자의 경험과 함께 알려주는 생생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내가 책을 고르는 눈이 좋아지고 있구나 했는데 아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팬층도 정말 두터운 책이더라고요. 저자는 29cm라는 유명한 편집숍의 헤드 카피라이터셨고 그 카피를 소설을 활용해서 쓰시는 분이었는데 책에서는 그때 그 카피를 만든 50가지의 소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면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작가가 어떻게 카피로 재탄생시켰는지의 과정이 담겨 있어요. 제가 소설류는 다른 책들보다 좀 덜 읽는 편인데 여기 뽑힌 문장들은 전부 다 매력적입니다. 프랙탈이라고 해서 어떤 도형의 작은 부분을 확대하면 그 전체의 이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소설 안에 한 문장을 보면 그 소설 자체의 이미지가 다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문장 수집 생활은 제게는 소설 큐레이터도 되어주었습니다. 그 소설의 문장들을 가지고 카피로 재탄생시키는 여정도 정말 흥미로워요. 카피라이터를 꿈꿔본 적이 없더라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책을 가지고 새로운 창작물을 내는 과정 자체도 즐길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 이렇게 문장 내공이 쌓이려면 분명히 본인만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뭘까? 그 궁금증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원래 이 책을 데려왔던 이유도 문장을 수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서였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유미 작가의 최신작 카피 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 유유에서 나온 책이고요. 사실 카피 쓰는 법이라고 하면 난 카피라이터에 관심 없으니까 하고 쑥 넘겼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이분 강의를 직접 들었어요.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그 부분 바로 창작의 밑작업 하는 방법을 콕 집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책도 그 강의의 연장선에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요. 책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카피라는 창작물을 위해서 일상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기본기와 기준을 어떻게 닫고 세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실 그냥 카피라고만 하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책은 그냥 내게 다가온 문장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문장 수집 생활과 카피 쓰는 법 모두 재밌게 읽으실 것 같고 이 카피 쓰는 법은 창작을 하고 싶거나 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로 소개할 책은 다나베 세이코의 인생은 설렁설렁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1928년에 태어나서 몇 년 전까지도 작품을 내신 분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국민 작가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영화로 많이 알려진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원작자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소설은 잘 모르지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영화는 정말 감명 깊게 봤고 이 책은 작가가 지금까지 써왔던 문장 중에 아포리즘, 두산백과에 따르면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 그런 글들을 모아서 입에서 알사탕을 굴리듯이 소회를 하나하나 풀어낸 짧은 글들의 모음이에요. 마음 맞는 친구 몇 명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다나베 세이코가 말을 덧붙이는 식으로 책이 진행이 되는데 마치 카페에서 옆자리 수다를 엿듣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기 좋습니다. 인생이란 게 무거운 거라고 그 무거운 걸 가볍게 사는 거지 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질문이 든다면 이 책을 골라서 설렁설렁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책은 봄 에디션 한정판으로 나온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입니다. 사실 제목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고 심지어 책이 무려 500페이지가 넘어서 봄부터 읽기에는 좀 무거운 책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책 표지를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휘날리고 있고 앞쪽을 보면 이렇게 책장이 분홍분홍해요. 딱 이 앞에 분홍 페이지만 읽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홀딱 책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전에 소개한 인생은 설렁설렁에서 이야기했던 아포리즘. 제가 이해하기로는 곱씹고 싶은 문장들이 이 책에도 정말 많은데요. 줄칠 곳들이 많아서 책 전체에 그냥 밑줄을 다 그어버릴까봐 우선 펜을 치워놓고 책을 보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깊었던 부분을 골라서 공유해보면요. 철학은 쉽지 않다. 철학은 멋지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다. 철학은 스파보다는 헬스장에 더 가깝다. 라면서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들을 천천히 워밍업 해줍니다. 이 책은 문장들뿐만이 아니라 목차도 꽤 색다른데요. 새벽, 정오, 황혼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이 저자는 철학은 인생의 시기마다 다 다른 이유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이 틀 때는 인생의 첫 시작에 필요한 걷는 법, 보는 법, 듣는 법을 한창 활동하는 시기에는 즐기고 관심을 기울이고 싸우고 감사하는 방법을 마무리를 하면서는 후회하지 않고 역경에 대처하고 늙고 죽는 방법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담아놓았어요. 천천히 생각의 속도로 하루 기차 여행을 한다 생각하고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 저와 함께 타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행인데 중간에 내렸다가 탔다가 해도 상관없잖아요. 가볍게 승차를 해볼 예정이고요. 이 책을 둘러보면서 생각난 책 한 권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작년에 읽고 이 저자 야마구치 슈의 다른 책들을 다 찾아볼 정도로 저에게 딱 맞는 철학책이었고요. 이 철학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목차를 쭉 훑어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그냥 그 부분만 쏙쏙 뽑아서 읽으면 돼요. 그럼 내가 겪어본 상황들과 철학 용어들이 착 합쳐지면서 다른 내용은 없나? 궁금증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마법 같은 책입니다. 저자인 야마구치 슈는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학 미술사 석사과정을 밟았다는데요. 광고회사, 컨설팅 그룹 등에서 일을 하면서 철학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해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인생의 각 시기마다 필요한 조언을 담아주었다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공감할 부분이 많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다른 철학책들을 읽고 싶게 문턱을 내려준 책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 소문을 내고 싶은 책입니다. 지금까지 봄에 읽기 좋은 책 하울에 추천책까지 더해서 총 12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책을 긴 시간을 들여서 읽긴 좀 어려운 시기라 아쉬운 날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씩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만화로 된 책도 후다닥 읽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찾아 들으면서 읽는 책의 폭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중입니다. 아마 이 시간도 일상의 질문에 책으로 답하는 책방의 묘미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겠죠.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즐겁고 유익한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